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제로 만나 뵈었죠. 만나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오늘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만 따로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니까 나중에 필요한 학생들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여겨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해서 갑의 사상가, 을의 사상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뒤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풀어보는 문제였죠. 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동물을 태엽을 감는 기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계. 그래서 동물이 내는 비명소리 역시 기계에서 나는 이것거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이분법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과 육체, 동물은 뭐에 육체만 가진 기계나 다름이 없다. 동물 기계론을 이야기했던 그런 데카르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을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윤리규범을 고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 등을 지녀야 하는데 이게 뭐라고 했죠? 도덕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도덕적 권리. 도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도덕적 권리에 기반해서 도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누구였죠? 예, 코헨이라고 했죠. 코헨. 자, 동물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즉, 종차별이 가능한 거죠.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예, 싱어. 싱어에서는 종차별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종차별을 반대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갑 동물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체이다. 영혼이라는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이거 아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일단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좀 칸트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칸트라고 적고 칸트로 맞게 하려고 하면은 동물은 칸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닌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간접적인 의무를 지닌다고 했죠. 간접적 의무. 왜?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고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를 지닌다. 자, 그리고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이것은 누구의 얘기라고 했죠? 레건이라고 했죠. 레건. 그 다음에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고려 여부의 기준이다. 자, 이건 누구죠? 싱어죠, 싱어. 자, 그리고 갑을 동물을 인간 중심적 주의적 관점에서 대우해야 한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데카르트는 동물이 기계와 같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코엔 역시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그 도덕적 차이는 구체적으로 도덕적 권리에서 나타난다. 그 도덕적 권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윤리 규범을 고안하거나 혹은 자율성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도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물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고로 뭐 할 수 있다?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라고 했죠? 예, 싱어라고 했죠. 싱어. 종족의 선호라는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다. 뭐라고 했죠? 종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종차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싱어의 관점에서 볼 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싱어가 얘기했던 것은 쾌고 감수 능력 그리고
이익, 관심, 평등의 원칙에 입각을 해가지고 도덕적 고려의 기준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번에 있는 동물은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싱어가 얘기하는 이익, 관심, 평등의 원칙의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가 얘기하는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이성적 능력이 없는 모든 존재는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아니죠. 그리고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역시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사상과 입장과를 보기에서 고르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 이 누구였죠? 자,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인간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훨씬 더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가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왜 상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도덕성에 이발시할 수 있는 인간의 도덕성에 이발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질을 약화시키고 점차 그 소질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자, 칸트의 동물에 대한 어떤 간접적 의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기에 있는 것을 찾게 된다고 하면은 몇 번이죠? 예, 기역 맞고요, 니은 맞고요, 그리고 디귿 맞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언은 왜 틀렸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동물은 내재적 가치에 반대되는 수단적인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이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 동물을 대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것은 이성을 지니고 있거나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다. 고통. 자, 일부 동물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 즉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에 가진 삶의 주체, 이 용어 나왔죠. 삶의 주체는 어떠한 형태를 띈다? 예,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그다음 쾌고, 감수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을은 레건이죠. 레건. 그리고 고통을 얘기했던 것은 공리주의자, 대표적으로 이제 벤담을 교재에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 둘의 관점은 뭐죠? 그렇죠.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예,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실전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